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소재하는 동국과학기술대학교 혁신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장인선 단장입니다. 오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2차년도 성과확산 포럼을 위해서 저희 대학에서는 1차년도에는 산학인 혁신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는 역량기반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학은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를 해서 저희 대학의 비전은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미래형 평생직업교육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참인간, 참지식인, 참인재라는 인재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그 6대 핵심 전략으로서는 교육행정복지 청담화, 창의 실무교육 활성화, 학생 맞춤의 역량 지원 강화, 산학일체형 교육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책무 강화, 평생직업 교육 운영 체계 혁신이라는 6개의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그 사업 비전으로서는 미래 사회 대응 신직업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의 목표로서는 3SDMI 경험 기반 실무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DMI는 Self Doing, Self Modification, Self Innovation이라는 약자를 따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으로서는 참인성, 대인관계, 창의융합 문제 해결, 자기주도, 글로벌이라는 6개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지원 사업은 크게 세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혁신이고요. 하나가 산학협력 혁신, 기타 교육혁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혁신은 학사제도 혁신이라는 전략과제 외에 네 개의 꼭지를 가지고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해서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 학생을 기르는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산학협력 혁신은 브릿지 전략을 통한 산학 상생 협력 강화라는 전략과제 외에 두 개의 전략과제를 합쳐서 브릿지 전략 기반 지속 가능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자. 그래서 저희 대학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 대학이 되는 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지원 사업의 저희들 그 핵심 자율 지표로서는 교육 혁신 역량 지수, 학생 경험 강화 지수, 현장 친화 강화 지수, 대학 혁신 역량 지수 네 가지의 지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발전과 혁신 사업의 목표 연계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개의 그 발전 분야 꼭지 중에서 인프라와 역량 중심 교육 지원이 최고 수준의 실기 능력을 기르는 대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육 혁신과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역량 지원과 가치 창출형 산학협력이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산학협력대학이라는 산학협력 혁신과 연계가 되고 있었고, 상생협력 지역공헌과 지역교육 특성화는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하는 강소 혁신대학과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량기반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서 전공과 교양, 교육과정 운영 시 비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보를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부서가 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중복 개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홍보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좀 저감된다는 이런 어떤 비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 대학에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역량 기반 비교육 과정 및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자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및 대학 교육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각 부서별 진행된 그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총 3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44개,
2019년도에는 6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는 약 89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요. 자, 이걸 보시면 2019년부터 핵심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조금 풍족함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프로그램이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어떠한 역량을 길러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게 분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요게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그 비교과 그 프로그램 그 진행한 거를 19년도의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 학생들의 그 직업 기초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저희 대학에서 19년도에 진행한 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이 자기 개발 능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 이 정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이 자기 개발 능력을 그 하위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경력 개발 능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 능력, 그 다음에 자기 인식 능력. 이 경력 개발 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미래의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의 그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 경험, 그 다음에 어떠한 경로로 참여하게 되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82.5%가 일단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번 참여를 해봤다는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9년도 학생들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경로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학과 친구 또는 선후배가 가장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과 교수, 그리고 학과 조교. 자, 그러면 이제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는 교내 현수막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접근이 조금 빠르지 않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학과 친구나 선후배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중 또는 SNS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서로 하다 보니까 홍보 방법이 결국에는 학과 친구, 선후배, 그러면 학생들 입소문이 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떤 전략을 짜서 홍보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우리 학생들은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에 대한 수준은 확실히 학생보다는 교수 쪽이 높았습니다. 당연하겠죠. 이걸 교수님들한테 공지사항 알리고 교수님들 회의 때도 알리고 또 부서에서 각자 또 알리기 때문에 높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접촉 시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이제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경우에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 부분이 학생이나 교수나 모두 인식이 높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저희 대학이 만들어진 지도 좀 시간이 됐고요. 체계적으로 각종 플랜을 홍보와 이걸 지속적으로 해오고 그 다음에 SNS에서 지금 학생들이 참여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비하고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서의 인식 수준은 교원이 훨씬 높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느냐? 학생들이 대학의 국제교류어학센터, 그 다음에 산업취업처, 산업지원 학생취업팀, 그 다음에 교무처 등이 있는데 이런 부서에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뭐 하는 데다라는 게 학생들한테 인식이 명확하게 박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각 부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학생들한테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비교과 참여 독려 방법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강의 시간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에 학과 조교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활용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제 홍보 쪽에서는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럼 강의 시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취업하고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수님들이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지 동참을 해주셔야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의 주당 참여 가능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뭐 응답 횟수로는 보면 1시간 정도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저희 대학은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버스를 또 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뭐 1시간에 한 59.5%, 그 다음에 한 2시간에 한 3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1학년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2시간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47%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들어온 1학년들한테는 이 대학에 대한 어떤 꿈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바로 갔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대학에서는 1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할당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참여 경험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학년별, 그 다음에 연령대별, 그 다음에 이제 성별 거주지별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로 19년 데이터가 아니고요, 20년 데이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는 학생들이 온라인 때문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면, 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자주 못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한 72.4%라는 게 높게 나오죠. 자, 그런데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 4학년 응답자 45에서 62가 이제 이 경험이 없다고 나타난 게, 요게 이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라인의 그 이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만일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오프라인 쪽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아까 앞에서 19년도에 조사한 데이터만큼 한 80% 정도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경험이 이제 조금 나타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조금 데이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교과 비참여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없고 수업 시간 등의 시간 여유 부족, 요게 지금 가장 좀 높게 납니다. 자, 수업 등하교 시간 여유 부족은 우리 대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죠. 셔틀버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업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냥 풀로 이제 수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늦게 마치고 하니까 참여할 시간이 좀 부족하죠, 마음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이 없어서는 학생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재밌구나, 이 프로그램이 뭐하고 연계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학생들한테 홍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만족도 응답 결과를 한번 보시면 핵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강좌의 종류, 강좌의 내용, 질, 그 다음에 강좌 개수 시간대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러한 세 가지의 종류보다는 학과 전공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간호과 학생은 간호과와 연계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간호과 학생의 전공과 상관이 없는 만족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요걸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냉동과 같으면 냉동하고 관련된, 전공하고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요 그 학생들의 연령, 학력, 통학 시간, 비교과, 강좌 종류 이런 것들을 저희들 그 학생들 그 만족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주요 변인과 상관계수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연령과 비교과 참여 가능 시간은 부적 관계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학년과 비교과 참여 가능 시간, 강의 개설 시간대, 운영반부 만족도와 서로 상관이 없는 걸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통학 소요 시간과 비교과 참여 가능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만족도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면 관련이 있는 것은 결국에는 비교과 참여 가능 시간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모든 이 세 가지의 만족도가 상관관계가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냐면 이 강좌 종류, 강좌 내용, 강좌 개설 시간대가 학생들의 어떤 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 비교과 참여 가능 시간도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본부 측에서는 학생들의 강좌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내용을 넣어야 되고 어떤 시간대에 운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저희 대학이 지금 전공 교양교육 교과목 중에 저희들이 교과 연계형 아이 디자인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비교과를 체험형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부터 자기주도 활동 설계, 대인관계, 갈등관리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연계를 시켜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아이 디자인 2 전공 교과목은 전공과 진로에 대한 교과목인데요. 이 부분에 비교과는 특강과 체험, 그 다음에 전문성과 실제 체험 프로그램, 개인별 특성 수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서 학생들에서 하다 보니까 전공, 교과, 전공, 교양, 그 다음에 비교과가 이렇게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저희들이 한 장의 도표로 나타내면 비교과 교육과정 교육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의 6대 핵심 역량에 직업 기초 능력,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부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핵심 역량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추진 전략으로서는 실천적 창의 인성 함량 강화, 맞춤형 학습 역량 강화, 밀착형 심리 상담, 진로 지도 강화, 단계적 지창 역량 강화, 이 4개의 꼭지로 비교과 영역을 구분을 하고요. 여기에 연관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교과 프로그램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홍보하고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 개설하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체계로 플랫폼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 키움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 비교과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요 안에서 수요조사,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성과 진단 및 만족도, 성과 공유 및 결과 한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역량 관리 시스템에는 각 부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한 화면에서 한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자,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시스템은 학과 및 부서에서 프로그램 개설하고 홍보하고 신청을 하고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성과 관리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듣게 되면 비교과 이력 관리 및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생 취업팀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요러한 플로우를 저희들이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더 키움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제 한류 체계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대학이 막 다 이런 프로세스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캠페인 및 확정이 운영하는 확정이 되면요.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자체 평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차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학기 전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
그 다음에 학기 말 해가지고 3단계로서 비교과 통합 지원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한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이제 뭐 하나의 어떤 플랫폼에 담아놓은 게 바로 우리 대학의 더 키움 학생 역량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학생들의 역량 진단,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그 다음에 자기 개발, 그 다음에 진로 설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일리지 해나 학생들의 그 마일리지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 취업 지원까지 요 한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태까지 각 부서에서 나눠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비교과 프로그램이 요 한 홈페이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컴퓨터 홈페이지와 그 다음에 모바일 쪽에 모바일 기반 쪽도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쉽게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로 해보니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면 저희들이 개설한 지 10분 만에 정원이 바로 차는 그런 어떠한 현상들이 2020년도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학생들의 이력을 자기가 승인을 신청을 해서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그 이력에 관계되는 비교과 수강 확인을 자기가 했다는 증명서를 여기서 또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혁신지원사업 성과관리 성과 포럼에 대해서 동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육혁신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 대학의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대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